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답 잘 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오늘 10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10단위의 숫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자,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선별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질문을 주신 학생부터 좀 소개를 좀 드리면 EBS랑 아이디가 ka@1025 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학생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별표가 한 2.5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제목은 접속사 whether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정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wheth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요. 자, 그러면 명사절의 접속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투부정사로 축약하여 사용.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대요. 그 다음에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고요. 자, 세 번째로는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똑같은데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필기를 해놨는데 whether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학생이 언급한 내용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부분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요. 1번 whether는 품사가 접속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기도 하고 부사절의 접속사로 활용될 수도 있죠. 그것도 분명히 맞아요. 의미도 명사절을 이끌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 이하의 명사 자리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자, 부사절 자리에서 쓰일 때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사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whether를 만났을 때 해석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whether의 쓰임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오늘은 깔끔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사항들이 등장할 테니 잘 메모해 두시고 자, 꼭 여러분들 것으로 숙지하셔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답을 잘 맞추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싱싱.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자, 명사절 자리에서 whether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or가 되게 많이 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A 할지 혹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or하고 되게 친해요. whether는. 자, 혹은 A or B, A 할지 B 할지 혹은 A 할지 안 할지. 자, 결론적으로 이제 or가 되게 잘 나온다. 자, 근데 이제 이 or라고 하는 아이는 왜 생략이 가능할까요? 생략은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제가 예문을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그 예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먼저 예문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I cannot decide whether I should postpone the meeting or not. 그 회의를 내가 연기시켜야 될지 혹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이때 or not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왜? 앞쪽에 cannot decide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뭐뭐인지 아닌지의 불확실성 혹은 미결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whether와 함께 쓰이는 표현은 미결정이거나 혹은 잘 모르거나 혹은 몰라서 물어보거나 확신하지 못하거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래서 not sure, 확신하지 못합니다. ask, 물어봅니다. don't know,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is not certain,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주어절이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실이 확실치 않다가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제 whether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의 표현이나 선택적 그런 표현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whether 이하의 or는 생략돼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명사절 자리에서 whether가 나오게 되면 그 이하의 or와 그 이하 부분은 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이제 강조하고 싶은 자, 그런 내용은 뭐냐면요. 자,
whether 다음에 정상적으로 주어 동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명사절 자리에서. 자, 그런데 그 동사 자리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말이죠. 자, 주어와 should를 빼고요. 동사 앞에다가 to 부정사를 붙여서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로 바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예문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해 볼까요? I cannot decide whether to postpone the meeting or no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그렇죠. whether가 접속사면 이하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이 원칙인데 요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죠. 예외적인 그런 규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to 부정사를 보여주고 그 앞에 whether를 선택지로 주면 에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안 왔으니까 whether는 오답이야.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여러분들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꽤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주어 동사의 절이 아니라 to 부정사와 결합이 되는 오류 표현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주의 깊게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whether to 부정사로 연결하잖아요. 자, 그때는 or 이하의 생략이 가능치 않습니다. I cannot decide whether to postpone the meeting or not 에서 or not 생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whether가 또 명사절에서 사용되는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게 길고요. 맨 끝에 or not 혹은 or be 이렇게 붙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도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whether or not 혹은 whether or be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말입니다. 자, 예문을 다시 한번 재활용을 또 해보면 세 번째 재활용인데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I cannot decide whether or not I should postpone the meetin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 or not이 보이고 주어 동사가 딱 나오면 그 앞쪽에는 뭐예요? 이제 whether를 정답으로 골라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도치시켜서 쓰는 접속사는 whether밖에 없으니까요. 명사절에서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부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예요. 자, 이 부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말이죠. whether 이하의 or 있잖아요. 자, or와 그 뒤쪽의 표현은 생략될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왜 생략될 수가 없는지도 여러분도 되게 궁금하시죠? 자, 일단은 예문을 통해서 먼저 예문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왜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whether you like it or not. Whether you like it or not, I will go there.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나 거기 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도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whether or not you like it, I will go there. 나 거기 갈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도대체 명사절에서는 or의 생략이 가능했는데 왜 부사절에서는 or의 생략이 불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궁금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우리가 or not을 생략해 볼게요. 자, 그러면 you like it 이라고 하는 상황만 남죠. 좋아하든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좋아하는 상황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럼 좋아하는 상황만 제시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whether 말고 접속사를 뭘 써도 돼요? because 써도 되잖아요. Because you like it, I will go there. 네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명사절에서는 어차피 함께 사용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선택적 상황이고 미결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가 뻔해서 or 이하가 생략 가능했는데 부사절의 접속사를 쓰였을 때 여러분들 or를 생략해버리면 다른 접속사가 등장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사절 자리에서 or 이하는 절대로 생략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면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리가 좀 다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한 중급반 이상의 학생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인데 학생들이 이제 whether를 들고 와요. 선생님, whether가 부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되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양보의 접속사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양보의 접속사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인데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가 왜 양보의 접속사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 학생은 물론 양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양보가 뭐야 또? 자,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자면 국어사전상에 나오는 그런 양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영문법에서 양보는요, 마지못해서 내어주거나 허락하다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뭐뭐를 한 거예요. 원해서 한 거는 양보가 아니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 거죠. 불구하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는 보통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왜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가 양보의 접속사입니까? 이게 1차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가 although가 있잖아요. Although you don't like it. 네가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 will go there. 나 거기 갈 거야. 이렇게 쓰나 whether you like it or not. 네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갈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면 당연히 가고 안 좋아해도 갈 거야의 의미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은 해석이 살짝 다르지만 양보의 개념이 있어요. 물론 whether 안에는 A or B에서 B는 양보적 상황이에요. 좋아하지 않더라도 갈 거야. 요건데 좋아하면 당연히 가는 거죠. 요거는 양보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whether라고 하는 절 안의 내용은 양보적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어느 쪽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가겠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보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정통적 양보의 접속사는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뉘앙스 차이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although와 whether 중에 선택을 하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you don't like it 이렇게 주고 컴마 I will go there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죠. 자막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상황만 준 거잖아요. 이건 내키지 않는 상황만 준 거죠. 이럴 때는 정통적인 접속사 although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선택적 상황이 만약에 or가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키지 않는 상황이든 내키는 상황이든 간에 뭐뭐를 할 거야 상관없이 이런 상황의 양보면 결국 whether를 써야 된다는 거죠. 테크니컬하게는 결국은 그래서 whether와 although가 자, 함께 선택지로 주어져 있고 양보의 맥락이었을 때는 or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요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이건 별 한 4개짜리 정도의 정보가 되는데 이게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아주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양보의 접속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or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부사절에서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양보적 상황만 주어져 있으면 정통적인 양보의 접속사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although만 정통적 양보의 접속사는 아니고요. even though도 있고요. 그 다음에 even if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도 있죠. 사실 뭐 여기서 이제 even though하고 그 다음에 even if 여기에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만 토익에서 거기까지 아직까지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토익에서는 비슷한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은 접속사 whether를 여러분들과 함께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아이템 샅샅이 여러분들께 다 살펴드렸고요. 아마 씹으면 씹을수록 좀 맛이 날걸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4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whether가 명사절에서 사용됐을 때, 자, 그 whether 다음에 or not 혹은 or be는 생략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자, whether가 명사절에서 사용됐을 때, 자, 그 이하에 주어와 should는 생략되고 whether 투부정사로 연결될 수 있다. 자, 이때 or not은 생략이 가능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hether가 명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whether or not 다음에 주어 동사로 도치가 발생될 수 있다. 네 번째, 부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된 whether는 or not 혹은 or be의 생략이 가능치 않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EBS 통곡달의 친절한 답변은 자,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점수가 900이가 될 때까지 말이죠. 자, 오늘도 웨더와 관련된 내용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